대한민국은 끝났다. 과학기술 대참사. 제가 참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끝났다는 주제로 참 방송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주제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끝났다. 오늘 지표는요 이겁니다. 주요 5개국 핵심 기술 평가요. 기준은 2022년이에요. 발표는 누가 했느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지표를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섬뜩한 기운을 느낄 거예요. 미국의 핵심 기술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은요 81.5입니다. 중국이 82.6으로 대한민국을 눌러버렸습니다. 이야, 저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을 했지만 예상보다가 더 빨리 중국이 대한민국 기술력을 뛰어넘었다는 뜻이에요. 안 그래도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 100일 때 유럽연합은 94.7이거든요. 일본은 86.4입니다. 그래서 기술 장벽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81.5를 기록을 하면서 중국에게 뒤처졌다는 사실은 여러분 진짜 충격 중에 충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중국과 경쟁해서 말입니다. 가격 경쟁력에서는 뒤지지만 기술 경쟁력에서 우리가 앞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제품이 더 많이 수출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말입니다.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차츰에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드는 것은요. 외교 정책에 지금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기술력이 그만큼 올라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반제품이나 부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말입니다. 우리의 달러 밭이 안 되고요. 반대로 대한민국이 중국의 달러 밭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는요. 다른 어디에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를 보고 있으면 진짜 섬뜩합니다. 이제 중국이 기술력에서도 앞서고요. 품질 경쟁력에서도 앞서고요. 가격 경쟁력에도 앞서고요. 그러면 우리는 차별화 요소가 있나요?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진짜 끝났다 하는 이야기가 현실이 된다니까요. 중국이 수출 시장을 싹쓸이할 수도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중국의 아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최악의 상황 대한민국에는 닥칠 겁니다. 다행히 말입니다. 국제 질서가 지금 신냉전 질서의 구도로 바뀌면서 그나마 다행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는 자유진영에 서 있기 때문에요. 수출을 많이 하고 실제 소비를 많이 하는 곳 대부분 자유진영이거든요. 유럽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북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신냉전 질서가 지금 대한민국을 살려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중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밀리잖아요. 궁극적으로는요. 그들의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앞세워서 대한민국을 타도한다. 이거 저는 현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두렵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그간 뭐를 한 건가요? 저는 그것을 보니까 진짜로 답답해요. 예.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중국에게 밀리게 만든 것, 저는 그런 국가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결정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중국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력은 중국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대한민국은 78.6%거든요.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은 71.1%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터진 건가요? 대한민국 꼬꾸라졌어요. 76.9로 꼬꾸라지고요. 예, 중국은 76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 시기가 대한민국의 대혼란의 시기고 이 대혼란의 시기를 틈타서 산업 스파이들이 엄청나게 활개를 쳤고 그 산업 스파이들은 대한민국을 기술을 통째에 훔쳐갔다.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예. 게다가 말입니다. 중국은 국가에서 돈을 엄청 썰어 부어서 기술을 개발한 반면에 대한민국은 기업을 때려잡지 못해서 난리를 쳤으니 이거는요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강조하지만요. 예, 이런 지표를 보고 있으면 반드시 말입니다. 2016년에서 2018년까지는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어리숙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진짜 바보 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세계를 몰라도 진짜 모릅니다. 세계는 자국우선주의를 펼쳐가면서 그 나라 당사국의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데 비해서요. 우리는 당사국의 이익은 고소하고요. 스스로 눈을 찌른다니까요. 스스로. 대한민국 눈을. 지금도 찌르고 있잖아요. 지금도 찌르고 있습니다. 이게 좌파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고요. 이게 진보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괜찮지만 예, 진보를 과장한 좌파들이 날뛰고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날뛰면 국회의원이 되고 예, 이런 애들이 날뛰면 말입니다. 국가 지도자가 됩니다. 이들이 국가 기밀을 다 빼서 다 팔아먹는다.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중국이 2016년에 71.1% 수준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76%까지 따라옵니까? 참 심각하죠. 심각하죠. 지금 뭐 대한민국의 방공도 마찬가지고요. 간첩을 잡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요. 체계도 일원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뭐 경찰이 간첩을 잡는지 국정원이 간첩을 잡는지 우리 좀 헷갈립니다. 원래는 국정원이 잡는 게 맞아요. 예. 경찰이 간첩을 잡는다는 게 그냥 쉽지 않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진짜 심각하다 생각이 들고요. 2018년에서 2020년까지는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우리가 따라가고는 있었지만 결국은 2022년에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81.5%까지 떨어지고요. 중국은 82.6%까지 올라갔습니다. 진짜 심각하죠.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자칫 잘못하면 초격차 기술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오죽했으면요. 대한민국은 나의 조국이기도 합니다. 나의 조국이에요.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 끝났다 이런 표현을 썼을 정도면 얼마나 제가 심각하면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제가 대한민국 끝났다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시리즈의 핵심이 저는 이걸 같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 진짜 무너져도 완전히 무너진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진짜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요. 뭔지 아세요?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미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미래가. 왜 미래가 없느냐?
분야별 기술을 보면 말입니다.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예. 지금 제가 그래프로 만드는 게 이게 최첨단 기술들만 나열시켜 놨거든요. 9개 기술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9개 기술. 9개 기술 중에 우리가 앞서는 기술은 단 2개밖에 안 돼요. 단 2개. 2차 전지 우리가 100이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중국은 94.4입니다. 2차 전지는 앞서 있습니다. 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현재까지는 앞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89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은 84.5를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이 2개가 다예요. 사실은요. 이 2개가. 나머지는 지금 추월당하거나 추월하기 직전입니다. 차세대 원자력 83%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차세대 원자력의 핵심이 SMR이잖아요. 소형 원전 모듈이용. 이거 우리는 오래됐거든요. 이 개발한 지가. 아마 제가 기자 현역 시절에 SMR 개발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에 가서 취재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지금으로부터 아무리 짧아도 10년 전입니다. 좀 길면 15년 전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미 차세대 원자력을 개발해 놓고 있었어요. 그런 세계적인 기술이 지금 중국하고 똑같이 됐습니다. 중국하고. 탈원전 5년 만에 박살난 거예요. 탈원전 5년 만에.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 중에 대충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첨단 바이오 78.1입니다. 똑같습니다. 첨단 바이오도 이대로면 곧 추월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차세대 기술들에서 우리가 다 밀린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우주항공 해양은요.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는 비교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우주항공 해양에 대한민국 76.9인데 지금 중국은 79.2예요.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대단하죠. 양자 컴퓨터는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는 65.8이고요. 중국은 91.9입니다. 예, 91.9. 첨단 모빌리티도 대한민국은 84.2인데 중국은 86.2입니다. 3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첨단 모빌리티 그러니까 말이 어렵죠. 그냥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게다가 드론 뭐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빌리티니까. 네. 그러나 드론이나 자율주행차나 우리는 지금 게임이 안 된다는 뜻이고요. 로봇 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제조도 지금 중국은 82.9예요. 대한민국은 82인데 인공지능에서는 더 게임이 안 됩니다. 인공지능은 중국은요 90.9인데 반해서 대한민국은 78.8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미래까지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중국을 가볍게 볼 수 있는 상대는 이미 아니고요. 우리보다가 자칫 잘못하면 월등히 높아지는 그런 사태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면 대한민국은 소멸한다. 저는 그런 생각도 저는 쉽게 해요. 그만큼 말입니다. 기술 산업을 육성을 시키고 그 기술을 토대로 상업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전 세계에서 우뚝 솟는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상황이 지금 얼마나 지금 나빠졌는지 보이시죠? 제가 오죽했으면 과학기술 대참사 이렇게 제목을 달았겠습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기술력이 떨어지면 기업 경쟁력은 당연히 떨어지고요. 국가 경쟁력도 떨어집니다. 이러다가 완전히 말입니다. 과거처럼 중국에 종속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간다면 대한민국은
중국에 종속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진짜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과연 지도자들이 얼마나 정신을 차릴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진짜 많이 아파요. 예. 제가 새벽같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도요. 국가 지도자들이 좀 각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국가 지도자들은 지금 자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지금 나몰라라 하면서 자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면 진짜로 최악의 상태로 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대로라면 미래가 없다는 것은 저는 당연하게 느껴지고요. 미래가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넘어서서 최악의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침몰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소멸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참 많습니다. 제발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정신을 차리겠지. 저는 그런 게 쉽지 않다고 봐요. 언젠가는 정신을 차리겠지가 아니라 지금 정신 못 차렸으면요. 언젠가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렇지만 정환진은 제가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 이렇게 계속 외칠 겁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어느 한 사람은 쯤은 외쳐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계속 외칠 겁니다. 그래야지 누군가는 대한민국에 누군가는 정환진 TV를 보면서 각성하는 지도자가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지도자가 생겨서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 오늘 또 강조해 봅니다.